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살아온 58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냉장고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외로워진 그 여성은 사람이 그리워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다정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밤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잠그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고 결국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아내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딸이 찾아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자기 자신을 잃어본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인생여행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여성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문 잠그셨어요. 가을이 깊어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오래된 아파트 단지 6층 끝호. 김은아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발이었습니다. 한 박자 늦게 문을 열고 들어선 은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먼저 귀를 건드렸습니다. 이어서 천장 형광등의 낮고 지속적인 울림. 은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이 소리네. 불을 켰습니다. 환한 거실이 드러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2개짜리 밥그릇 세트가 놓인 식탁. 은하 혼자이기에 하나도 쓰지 않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은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잠깐이나마 집안을 채워주었지만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는 순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혼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2년은 견뎠습니다. 그 뒤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예전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혼자야. 은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먹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평범한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독 멀어 보였습니다. 은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적으려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결국 딱 4글자를 눌러 썼습니다. 사람이 그립다. 펜을 내려놓은 뒤 은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을 쓴 적이 있었던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 게시판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흰 종이 한 장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포구청 인문학 모임 참가자 모집.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구청 3층 소회의실. 은하는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문학이 특별히 궁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 사람이어도 좋으니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참가 신청을 안내했고 은하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은하요. 네, 김은하.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는 잠깐 게시판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길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구청 3층 소회의실에는 12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60대가 많았고 50대도 몇 명 섞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 맞장구를 치는 소리, 질문을 던지는 소리들이 더 귀에 닿았습니다. 아, 이 소리다. 집안의 형광등 소리나 냉장고 소리가 아닌 사람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은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35 짝을 지어 출입구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 은하는 혼자 천천히 가방을 챙기다가 복도로 나서는 순간 무언가에 발이 걸릴 뻔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은하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는 순간 옆에 있던 손이 조용히 은하의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키가 크고 눈매가 차분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휘었고 표정에 힘이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은하가 가방 끈을 다시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어색한 웃음을 짧게 짓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말을 덧붙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짧은 눈맞춤을 기억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운 은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임 안내 단체 문자가 와 있었고 그 아래에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 잠그셨어요? 은하는 화면을 2번 눌러 확인했습니다. 5글자였습니다. 누구인지 몰라도 오늘 모임에서 번호를 교환한 사람 중 하나일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작 5글자짜리 문자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 은하는 그 느낌이 생소했습니다. 6년 동안 자신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은 가끔 안부를 물었고 이정아는 가끔 밥 먹자고 했지만 이런 식의 문자는 달랐습니다. 잠그셨어요 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안전 확인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이 잘 들어갔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답장을 눌렀습니다. 네, 잠갔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은하는 자신의 입가에 무언가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짓는 작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형광등 소리를 의식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커피를 끓이면서 은하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이 며칠 남았는지였습니다. 달력을 바라보는 은하의 눈이 아주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의 눈처럼 조용히 빛났습니다. 챕터 2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들. 2번째 수요일이 왔습니다. 은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옷장 앞에서 두 벌 사이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좀 더 단정한 쪽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다가 스스로 멈췄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혼잣말이 나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청 소회의실은 지난주와 같은 자리, 같은 얼굴들로 채워졌습니다. 은하는 역시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기 전 옆 의자가 당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은하의 팔을 받쳐주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남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짧게 소개했습니다. 박정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은하가 작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알아요. 김은하예요. 정우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며 강의를 기다렸습니다. 은하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꾸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가방을 메면서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인 것 같던데 같이 걸어도 될까요? 은하는 잠깐 머뭇거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고 선명했습니다. 정우는 은하의 오른쪽에서 걸었는데 은하의 걸음 속도에 맞춰 보폭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속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임에 왜 나오셨어요? 은하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은하는 그 말이 자신의 말 같아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은하가 먼저 멈췄습니다. 저 여기에요. 그렇군요. 잘 들어가세요. 정우는 은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은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문 잠그셨어요? 은하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답장을 눌렀습니다. 네, 잠갔어요. 고마워요. 세 번째 수요일이 지나고 네 번째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았고 매번 같은 쪽에서 걸었으며 매번 은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걷는 길에 은하가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카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카페들은 너무 시끄럽고 밝아서. 정우는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겼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은하가 빵집 앞을 지나치면서 말했습니다. 소금빵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단팥빵은 질리는데 소금빵은 안 질려요. 정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맞장구를 많이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은하가 지나가듯 한 말들을 정우는 기억했습니다. 5번째 모임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나란히 걷다가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은하가 발을 멈추며 돌아보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한쪽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건물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창문도 작고 조명도 낮았습니다. 여기 아는 곳이에요? 한번 와봤어요.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은하는 그 카페의 문을 밀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나가듯 했던 말을 이 사람이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먼저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저도 같은 걸로요. 정우가 직원에게 말하는 그 짧은 순간이 은하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자신의 것을 고르지 않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전 남편은 항상 먼저 자신의 것을 시키고 은하에게 너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저녁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낙엽이 굴렀습니다. 모임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네. 강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소리가 좋아요. 누군가 웃는 소리, 대답하는 소리. 집에 혼자 있으면 냉장고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말하고 나서 은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볍게 넘기거나 위로의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듯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은하에게는 아주 긴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앞까지 걸었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은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요. 은하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은하는 돌아보지 않고 손을 한 번 들어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하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이정아였습니다. 야, 김은아. 요즘 뭐해? 연락이 없어서. 그냥 바빠서. 강의도 있고. 바쁜 게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다른데. 은하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이정아는 20년 지기였습니다. 눈치가 빠르다기보다 은하를 너무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달라? 다르다니까? 혹시 사람 생겼어? 은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웃고 있잖아, 지금. 은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는 것이 맞았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 잠그셨어요? 은하는 이번에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깐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문자를 매번 보내는 걸까? 습관일까? 아니면 진짜로 신경 쓰이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문자가 올 때마다 은하가 느끼는 그것, 누군가 오늘 밤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하는 답장을 눌렀습니다. 잠갔어요. 박정우 씨도 잘 들어가요. 처음으로 이름을 넣은 답장이었습니다. 이응이응. 오전 843. 사용자 프롬프트가 이응이응이므로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프롬프트가 이응이응이므로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챕터 3 그 다정함의 속도. 다음 모임 2주 후 정우는 은하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모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모임 밖에서 만나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우가 미리 골라둔 조용한 한식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우가 이미 예약을 해둔 자리였습니다. 은하는 식탁에 앉으면서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의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정우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수저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은하는 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렇게요? 자주요. 그리고 오래. 정우는 은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눈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살짝 내렸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대답이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은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참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이르다고요?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하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만남에서 정우는 마포구 쪽 아파트 단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하는 그 대화들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쪽이 교통이 낫겠네요 라거나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관계의 속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이정아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와 커피 한잔 하자.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많이 만나고 있지? 응, 자주 봐.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은하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 같이 살게 될 것 같아. 이정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소리들만 흘렀습니다. 너 충분히 생각한 거야? 응. 박정우 씨가 먼저 얘기 꺼낸 거야? 응. 그 사람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은하야.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나이가 있으니까 빠른 게 맞을 수도 있고. 이정아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이 관계에서 뭘 원해? 은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뭘 원하는가? 정우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둘이 지금 은하의 안에서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좋아. 그 사람이 편해. 이정아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정아의 질문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하는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문화센터 앞에서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하가 좋아하는 소금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생각나서요. 그 한마디에 어젯밤 이정아의 질문이 어디론가 밀려났습니다. 은하는 종이봉투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어딘지 알았어요?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했잖아요. 은하는 말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하는 이정아의 질문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은하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탁 하는 그 소리. 정우가 은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네요. 은하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얼굴에 도착하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알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이삿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은하의 짐이 하나씩 박정우의 아파트로 옮겨졌습니다. 은하는 오래 쓰던 책상을 이삿짐에 넣으려 했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은하가 오랫동안 글을 쓰고 책을 읽던 책상이었습니다.
정우가 그것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여기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은하는 잠깐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쓰던 거라서 낡기도 하고 새로 사면 되잖아요.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두고 왔습니다. 이삿짐차가 떠난 뒤 은하의 빈 방에 남겨진 책상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정우의 아파트는 깔끔했습니다. 가구들이 잘 맞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짐을 풀면서 자신의 것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은하가 눈을 뜬 것은 새벽 6시였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왜 그래요? 약이 어딨는지. 은하가 찬장을 열었더니 작은 유리병들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흰 알약, 노란 알약, 작은 캡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물 한 컵을 받아 약을 털어 넣으며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려야 했는데 혈압이 좀 있어요. 당뇨도 있고 신장 수치도 꾸준히 관리해야 해서. 은하는 찬장 문을 잡은 채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5년 됐어요. 약만 잘 먹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병원도 한 달에 2번은 가야 하고.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혼인신고 전에 나오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부터 은하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물을 올렸습니다. 약을 순서에 맞게 꺼내 두었습니다. 죽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정우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 병원 동행 날이었습니다. 내과 대기실에서 2사람은 번호표를 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은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은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을 했습니다. 아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라고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은하는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그날 저녁 은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처음 갔던 날 밤 수첩에 글씨를 눌러 썼던 그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그립다. 지금 은하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얼굴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달라진 방향이 은하가 기대했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은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그 질문을 거울 속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챕터 4내가 사라지고 있다. 동행병원 방문이 5번째를 넘어서던 무렵 은하의 달력은 빨간 동그라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 내과 예약, 혈액 검사, 암과 정기 검진. 은하 자신의 일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 날짜만이 연필로 가볍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하는 거실 식탁에 앉아 수강생들의 과제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펜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은하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대로 팔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정우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정우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는 기침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미안해요. 은하는 물을 가져다 주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과제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잠도 저 사람 소리에 맞춰 자고 있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하는 그 생각을 재빨리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은하의 발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우가 낮잠을 자는 오후 2시에는 냉장고 문도 살살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는 슬리퍼를 벗고 양말 발로 걸었습니다. 창문을 열 때도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정아는 몇 주째 은하에게 연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장은 늘 짧았습니다. 요즘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이정아는 그 짧은 문장들을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전에 은하는 그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이정아는 혼자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박수진이에요. 아버지 딸이요. 은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진은 인사를 나누자마자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집에 처음 온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약 케이스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요일별로 약을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주방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약 정리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을 훑어보더니 뭔가를 속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벽에 붙은 병원 일정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이 집의 구조를 꿰뚫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병원 일정 확인을 마치고 돌아서며 처음으로 은하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혈압약은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드셔야 해요. 식후에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당뇨약은 식후 30분이고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먼저 물었습니다. 자주 오셨어요? 전에도? 수지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왔었죠. 그 말의 무게를 은하는 느꼈습니다. 전에도 자신 이전에 누군가 있었고 그 누군가도 이 약을 정리했고 이 냉장고를 열었고 이 일정표를 확인했다는 것. 수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드디어 챙겨주는 사람이 생겼네요.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표정도 읽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은하의 귀에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수진이 신발끈을 묶으며 덧붙였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빨라진다. 무엇이 빨라진다는 것인지 수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하는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이 귓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이렇게 시작되면 빨라져요. 은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늘 하던 대로 물을 올리고 약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 순서에 맞게 줄을 세웠습니다. 죽 냄비에 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만큼은 자신의 두 손이 하는 일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물을 붓고 약을 세고 냄비를 젓는 이 동작들. 언제부터 이것이 아침의 시작이 되었는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은하는 냄비 속 죽을 천천히 저으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침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6호 새댁이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은하는 반사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면에 은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 굳은 입술. 은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이 그 사실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화센터 강의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는데 72세 박 여사가 은하 곁에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모임 초창기부터 은하의 강의를 들어온 수강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박 선생님.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 눈이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알아요? 첫 수업날 선생님 눈 보고 저 사람 진짜 이 일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은하는 칠판 지우개를 손에 든 채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어요. 어딘가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하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박 여사가 강의실을 나가고 은하는 잠시 혼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칠판에 오늘 수업 내용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지우개를 들어 천천히 글씨들을 지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칠판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은하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의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은하는 이마를 짚어보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우의 목소리가 낮고 진했습니다. 은하는 그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그 말을 되짚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둘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은하는 그 자리에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우를 방에 눕히고 나서 은하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냉수를 꺼내 한 잔 가득 따랐습니다. 단숨에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은하는 물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은하는 부엌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로 나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써 있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그립다. 은하는 그 문장 아래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쓰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꺼지며 낮은 소리로 웅웅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밤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소리와 오늘의 소리가 은하에게 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고립이라는 말을 했고 오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아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5 내 차례야. 그로부터 며칠 뒤 오전, 은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번 달 은하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칸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혼자 보내고 싶은 오후도 단 하루가 없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만 빼곡했습니다. 은하는 달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수진은 들어오자마자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식이요법 표와 주간 운동 일정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이번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매일 식사 내용이랑 혈압 수치를 여기에 기록해 두시면 돼요. 수지는 설명을 마치고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더니 식이요법 표와 비교하듯 눈을 오가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를 꺼내 자석으로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은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방 입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냥 했습니다. 해오던 일을 해오던 방식으로.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매일 체크해 주셔야 해요. 빠뜨리면 다음 진료 때 수치 설명이 어렵거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이 나간 뒤 정우가 거실에서 은하를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좀 꼼꼼한 편이에요. 이해해줘요. 은하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정우는 그 말에 안도한 듯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하는 냉장고에 붙은 체크리스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칸이 30개였습니다. 이번 달 하루도 빠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칸들이 은하에게는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문화센터 강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하는 칠판 앞에 서서 다음 시간 수업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을 챙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중에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았어요. 은하가 펜을 든 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요? 눈이 여기 없었어요. 설명하시다가 잠깐 멈추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은하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수업 도중 정우의 점심 약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쳤고 손이 멈췄던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좀. 박 여사가 가방 끈을 어깨에 걸며 은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정작 자기 마음은 못 읽는 것 같아서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지 몰라도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강의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요, 선생님. 강의실에 혼자 남은 은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하와 정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하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꽂이에 꽂힌 책들은 전부 정우의 책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도 정우가 병원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것들도 정우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은하 자신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짐은 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이 공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튼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꺼내 소파에 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먼저 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우가 은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은하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냥. 그 말을 요즘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을 은하는 알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우는 은하에게 외출을 줄여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해요. 괜찮으면 일찍 들어와 줄 수 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챙기는 게 나 혼자 하려니까 헷갈려요. 은하는 강의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아 씨인가 요즘 자주 연락 오는 것 같던데. 오래된 친구예요. 알아요. 근데 당신이 나가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정아의 연락에 짧게 답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요즘 좀 바빠. 그 말들이 쌓였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우가 잠든 뒤 은하는 옷장의 선반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내고 식탁에 앉아 펼쳤습니다. 이혼 전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30대의 은하, 40대의 은하, 문화센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의실 칠판 앞에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말한 그 눈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면서 은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던 6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은하는 고독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은하는 곁에 사람이 있는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을 준비하다가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통을 들고 서서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그 질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약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앞 골목에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굴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나야. 이정아. 은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 골목에 코트깃을 세우고 은하는 정우가 거실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아는 계단을 올라와 아파트 복도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은하의 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정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야, 김은아. 나 지금 엄청 걱정돼서 왔다. 은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괜찮아.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하는 이정아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아가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내 삶으로 돌아올 차례야. 그 말이 은하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오래 기다린 끝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은하는 이정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챕터 6 조용히 짐을 싸다. 이정아와 마주선 그날 밤 정우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은하는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유리를 타고 빗줄기들이 구불구불 흘러내렸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펼치고 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정우를 만났을 때 자신이 원했던 것, 사람의 목소리, 누군가 자신을 신경 쓴다는 감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지금 이 집 안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 강의, 이정아의 연락, 그리고 매일 아침 약을 세는 손, 이 관계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 책상, 혼자 듣던 음악, 아무데나 걸터 앉아 책을 읽던 오후, 이정아와 밥을 먹던 저녁들, 강의실 칠판 앞에서 웃던 눈, 목록이 한 페이지를 넘었습니다. 은하는 펜을 멈추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나 자신을 잃었다. 쓰고 나서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해가 이 관계에 대한 답을 이미 담고 있다는 것을 은하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평소처럼 약을 준비했습니다. 정우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우가 죽을 한 숟갈 뜨다가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은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할 게 있어서. 무슨 생각? 조금 이따 얘기해요.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그릇을 물에 담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우가 낮잠에서 깨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하는 정우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은하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정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요. 처음에 당신이 좋았어요. 다정하고 세심하고 걸음 속도를 맞춰주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해주고 그게 진심이라는 거 알아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당신의 아내인지 보호자인지 모르겠어요. 정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너무 빨리 지워버렸어요. 당신이 확신을 보이면 나는 맞춰줬고 당신이 빠르게 가면 나는 따라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집안에 내가 없어요. 내 물건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내 목소리도 없어요. 정우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턱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눈이 창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군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나는 외로움이 너무 커서 들어왔고 당신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은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힘든 걸 몰랐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나도. 은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나이가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은하는 대답하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나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은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의 선반에서 앨범을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 집에 자신의 것이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메고 안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가져갈 것이 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정우가 소파에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은하는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은하는 알았습니다. 정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선택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은하가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은하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은하는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이 나오고 1층을 나서면 밖이라는 것을 알면서 은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아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정아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욕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정아가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은하는 들어서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가 조금 낡았습니다. 창문이 작았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그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 이혼하고 혼자 살던 그 집의 소리.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고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가운데에 조용히 섰습니다. 이정아가 문 앞에 기대서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은하는 방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창, 낡은 벽지, 웅웅거리는 형광등.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내 창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이 방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은하의 물건이었습니다. 챕터 7 나로 사는 일. 작은 방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은하는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물을 올려야 한다. 약을 꺼내야 한다. 그 순서가 몸에 새겨진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은하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회색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약통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약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마시고 싶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천천히 드리퍼에 물을 부었습니다.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첫 모금을 삼켰습니다. 은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커피가 마지막으로 언제 이렇게 느껴졌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쫓기지 않는 아침,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이렇게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정아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잠이 깨서. 커피 나도 줘. 이정아는 의자를 끌어당겨 은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하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 한 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 은하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떨리지는 않아. 그게 맞아. 이정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정아 집 근처 골목길이었습니다. 낮은 담장들, 오래된 나무들, 구석에 놓인 화분들. 은하는 걸으면서 자신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크게 내딛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깨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걷다가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멈출지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어도 되는지 눈치를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것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하는 문화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는 은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님, 네, 박 선생님. 눈이 다시 살아났네요. 은하는 이번에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박 여사는 은하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은하는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강의실이 채워지면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 의자 당기는 소리, 누군가 인사를 건네는 소리. 처음 모임에 나갔던 날 밤 수첩에 적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그리웠다고. 그 목소리들이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하는 그 소리들 안에 온전히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나오는데 최미숙이 옆에 붙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좋았어요. 오랜만에 선생님 목소리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저번에는 어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은하는 웃었습니다. 많이 티났나요? 솔직히요? 많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정아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정아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은하가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둘 다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짜다. 이정아가 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내가 넣었잖아. 언제? 나 찌개에 손 안 댔는데. 진짜? 두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시시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정아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은하는 수저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방 구해야지. 내 방. 언제쯤? 한 달? 천천히 봐야지. 돈은 괜찮아? 응. 강의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다시 사야겠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이사할 때 두고 왔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정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있던 거 찾아와. 아니야. 새로 살게. 왜? 은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책상이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나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새 책상으로. 이정아는 은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하는 전세방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르고 방을 열어보고 창문을 확인하고 세 번째 방을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창 앞에 책상을 두면 어떨까? 저 벽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면 어떨까? 저 구석에 독서등을 놓으면 어떨까? 방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은하의 생각들로 채울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 방으로 할게요. 은하는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은하는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인신고날 구청 창구에서 도장을 찍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손이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수진이에요. 은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면서 박정우, 조용하고 세심했던 사람, 걸음 속도를 맞춰주고 소금빵을 기억해주고 문 잠갔느냐고 물어주던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이 방 창가에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답장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나온 것들이라 이삿짐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정아가 차로 실어다 주었습니다. 새 방에 짐을 들여놓으면서 은하는 미리 주문해둔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책상이었습니다. 나무색이 밝고 깔끔한 작은 책상. 이정아가 상자를 뜯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직접 조립해야 해? 응. 우리가? 응. 이정아가 설명서를 펼치더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한글이야, 외계어야. 줘봐. 은하가 설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부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잘못 끼웠다가 다시 빼고 다리 방향이 틀렸다가 뒤집고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책상이 완성됐습니다.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아가 팔짱을 끼고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잘 됐다. 은하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책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그 자리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울렸습니다. 아니,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것이라는 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아가 집으로 돌아가고 은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짐을 풀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독서 등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좋아하는 책 몇 권을 책상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다 되고 나서 은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것들로 채워진 방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독서 등을 켰습니다. 서랍에서 새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나로 산다. 쓰고 나서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수첩에 사람이 그립다고 적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과 오늘이 같은 형광등 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언가를 채우려 했고 오늘은 무언가를 되찾았습니다. 은하는 수첩을 덮지 않고 펼쳐둔 채 책상 위에 커피잔을 올렸습니다. 창밖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건물 창문들에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멀어 보였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세계처럼.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불빛들과 자신이 같은 밤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립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하가 선택한 공간에서 은하의 리듬으로 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의 소리였습니다. 은하의 집. 은하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챕터 8-나로. 새 방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없었습니다. 몸이 준비된 시간에 스스로 깨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 책상 앞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젯밤 펼쳐둔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나로 산다. 은하는 그 문장을 읽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적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올해 이 계절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갔던 것도 이맘때였습니다. 문 잠그셨어요. 라는 문자를 처음 받았던 것도 그 문자가 준 따뜻함을 기억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따뜻함과 안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들어서는데 최미숙이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전 수업 수강생이 2분 더 늘었어요. 그래요? 네. 지인 소개로 왔대요. 김 선생님 수업 좋다고. 은하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두 사람은 구석에 나란히 앉아 어색한 얼굴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처음 모임에 나갔던 날 자신이 골랐던 구석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고르는 것.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은하는 새로 온 두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죠? 어색하실 텐데 이쪽 자리가 더 편하실 거예요. 가운데 쪽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마운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는 칠판 앞에 서서 수강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은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나가는데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이 제일 좋았어요. 왜인지 알아요? 왜요? 박 여사가 가방 끈을 고쳐 매며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었어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은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박 선생님. 박 여사가 나가고 강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은하는 칠판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하얀 칠판이 드러났습니다. 다 지우고 나서 은하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한가운데에 글씨 하나를 썼습니다. 나. 잠깐 바라보다가 지웠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혼자인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퇴근길에 은하는 오랫동안 걷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래된 빵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금빵이 보였습니다. 은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소금빵 2개를 샀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를 바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했습니다. 누군가 사다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어서 산 소금빵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날렸습니다.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다 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아였습니다. 야, 저녁 먹었어? 아니, 걸어오는 중이야. 와, 나 된장찌개 끓였는데. 올 거야? 은하는 웃었습니다. 또 짠 거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했어. 진짜? 와보면 알잖아. 은하는 걸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정아 집 쪽으로 걸으면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말했습니다. 가는 중이야. 근데 나 소금빵 하나 남았는데 그거 먹으면 돼?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은하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찼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이정아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야. 올라와.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은하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아가 뚝배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찌개 먹어봐. 이번엔 진짜야. 은하가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그렇지? 응. 진짜로. 이정아가 흐뭇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숟가락 소리와 뚝배기 소리와 두 사람의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정아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정아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있잖아, 은하야. 응. 나 사실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어. 근데 말 못했잖아. 은하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면서도 말해주기 바랐어.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틀린 건가 싶었고. 이정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 아니야.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됐었어. 그때는 들어도 안 들렸을 거야. 이정아가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은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외로운 게 너무 싫어서 그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 들어간 거야. 근데 지금은 혼자여도 괜찮아. 외롭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아. 이정아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은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안 와도 괜찮아.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아. 나 혼자여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이정아가 찻잔을 내려놓고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오래. 은하도 이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오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음악도 없는 거실에서 차가 식어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이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크게 내딛는 발소리였습니다. 줄이지 않아도 되는 발소리.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며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현관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들이 두려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매 순간 알려주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지우려고 사람을 찾았고 관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리들은 달리 들렸습니다. 은하가 돌아올 집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은하를 기다리는 공간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은하의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독서등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있었습니다. 새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젯밤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나로 산다. 은하는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소금빵을 혼자 사 먹었다. 걸어서 집에 왔다. 이정아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강의실에서 웃었다. 오늘 하루가 내 것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읽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했습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이. 창밖에 밤이 깊었습니다. 맞은편 건물 창문들에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창들 안에도 저마다의 하루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힘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웃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혼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은하는 알았습니다. 혼자인 밤이 고립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밤이라는 것을. 독서등 아래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렸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그 소리들 안에서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정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왔어. 오늘 고마웠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잘 자. 은하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독서등 아래에서 책을 집었습니다. 오랫동안 펼쳐보지 못했던 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렸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제는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 내가 있어. 잘 왔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여행 사연 함께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다정한 사람 곁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정함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그 온기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마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저리 타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실수. 누군가의 다정함에 기대다가 어느 순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실수. 그게 나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혼자였고, 너무 오래 목말랐던 겁니다. 은하 씨의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진짜 사랑은 나를 지워가며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관계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답게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맞추다 보니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과 마주치고 있진 않으신지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도 58세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작은 방에 형광등 소리 하나가 있었지만 그 공간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집이 되던 그 밤부터 다시 살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용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로 인생 여행이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 조용히 전해주세요. 말보다 더 깊게 그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저희가 늘 여기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인생 여행이었습니다.